24시간 신문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뜨거운 소식을 함께 들어보자.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사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정작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르이다.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까지 조심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지만 막상 비행을 하고 나니 아무 문제가 없던 곳이 발견되었죠. KF-21의 제2차 비행시험이 무사히 끄는 것을 확인한 카의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9일 오전 11시에 이륙한 2차 비행은 성공적이었죠. 이번 2차 비행은 랜딩 기어를 올리고 비행했습니다. 보통 개발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서 비상 착륙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린 채 저속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의 경우 2차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리고 싶다고도 15,000피트 비행 속도 400km/h 내외의 속도를 내며 1차 비행과 유사한 비행 기록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2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리던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3세대 전투기 개입의 시비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선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KF-21 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위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개입의 시비를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자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소니 몽은 사설을 통해 KF-11은 젠20은 물론이고 애플 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젠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젠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젠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기로 미국이 개발한 애플-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곳입니다. 젠1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응급실적 젠20과 애플이30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함선을 배치된 애플 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애플 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 기지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기의 항모전단을 운용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양대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애플이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층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애플이31을 통해 자국 항공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1월 F-30의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천 행보를 시작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노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0L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0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젠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 이한국 전시회의 1대1 동체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보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사태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의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33을 모방한 젠1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의 함재기로 변한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0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한 기성기형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난징전자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베이징의 이스타항공 개발사가 개발한 전자광학 추적기 86을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 계열 터보판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WS-13이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0이라는 스텔스 효과를 중요한 블레스 계열 엔진의 공기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1년에 들어 겨우 시제기가 나오는 FC-30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게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수호의 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0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빈 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였죠. 인도 오런론인 유라시아 타임스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의 P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흘 동안 열린 무기전시회 빈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이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애플 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찾기 위해 사우디 현지에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은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의 애플 C30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애플이 31일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애플이 31을 도입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 상정하고 개발 중인 애플이 31에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에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따위는 신경 쓰일 새 없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 방사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방산의 앞길에 빛만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